있죠. 오늘은 하기 전에 그 미래 에셋에서 서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를 좀 소개해 달라는 문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는 다 적용되진 않겠지만은 금융 분야에 좀 금융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좀 흥미로운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래 에셋의 이제 권우현 매니저께서 약 한 3분 정도 시간을 내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권 매니저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에서 학생분들 대외활동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로사업본부 건우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잠시 양해를 구해서 온라인 수업 전에 여러분들 여름방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동 프로그램 잠깐 안내해 드리려고 왔고요. 한 3분 정도만 짧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탐스 글로벌 금융인 양성과정이라고 이번 여름방학에 2주간 진행하는 대외활동 프로그램인데 그 3일은 연수원에서 나머지는 회사로 출퇴근하시면서 주로 강의 형식으로 교육받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진행될 수 있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 내용에 이제 금융 관련된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은 아니고요. 금융 관련 실무적인 내용이랑 또 전반적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될 만한 여러 가지 내용 같이 구성된 프로그램이어서 금융권 취업 관심 있는 분이면 더더욱 아니더라도 전공 무관하게 다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시간표는 지난 3기 때 진행했던 시간표 내용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까지가 지원 마감인데 저희 학생분들 방학에 이것저것 바쁠 테니까 일부러 2주간 짧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방학에 다른 계획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짧은 과정이긴 하지만 수료하시면 수료증 지급해 드리니까 취업할 때 나중에 스펙에 한 줄이나마 도움 되실 거고 또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료비도 지급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학생분들에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원하시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합격하셔야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인데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전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전 신청은 내가 이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신청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안내받아 보겠습니다라는 신청이어서 학생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교육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 안내받아 보신 후에 일정과 내용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원하시면 되고요. 맞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지원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나중에 미래세 홈페이지에서 바로 지원도 가능하신데 이 사전 신청 통해서 지원하는 학생분들에게만 미래에셋에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멘토로 배정이 돼서 지원서 첨삭이나 면접 코칭 같은 부분 도와드릴 거고 또 1차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 같은 혜택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 잡아두시고 안내받아 보신 후에 지원 여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밖에 안내해 드릴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나눠 드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보시는 화면 통해서 지금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사전 신청 방법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보시는 QR코드 통해서 핸드폰으로 지금 신청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많이 뺏을 수는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선 이 정도로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주 간단한 사전 신청이니까 지금 꼭 해두시고 이후에 더 많은 내용 안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업 관련 많은 활동들이 취소돼서 학생분들 많이 막막해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좀 힘들어하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결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 여름방학에 특별한 계획 없거나 좀 대외 활동이나 면접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관심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방학 때 프로그램에서 다시 예, 지금 그 웹엑스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권 매니저님 지금 저희가 신청 화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가셨나? 나가셨네. 어, 신청 화면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예, 그쪽에서 저한테 준 프로필에는 신청 화면이 없네요. 뭐 혹시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어 뭐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앞 시간에서 해 보니까 지금 오늘 웹엑스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히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잘 진행을 해 보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보이나? 뭐 중간에 화면이 깨진다거나 이러면 즉시 알려주세요. 우리가 단기 생산 함수를 살펴봤었고요. 장기 생산 함수를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장기 생산 함수,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좀 페이지를 넘어가면 장기 비용 함수, 뭐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할 건데, 요 논의들은 우리가 그 소비자의 그 효용 극대화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차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계 그 효용 함수나 그다음에 그 소비자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면 여기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장기 쪽 생산 함수, 장기 비용 함수 부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 효용 함수 배웠던 내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이 장기 생산 함수, 장기 비용 함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어, 그, 숙지하고 있고요. 장기 생산 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생산 함수는 투입 요소와 생산량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단기에서는 노동량만 고려하고 자본량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장기에서는 이제 자본량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기 생산함수 이야기할 때는 이 자본이 명시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자본량이 명시적으로 도입이 돼서 그래서 노동량과 자본량 그리고 노동량 및 자본량 그리고 최대 생산량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장기 생산 함수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노동과 자본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요소 묶음이라는 용어가 등장이 하는데 이 LK는 뭐냐면 노동량과 자본량 이런 투입 요소들이 잘 묶여서 이 생산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이 생산 함수가 요 장기 생산 함수는 이제 각 요소에 대해서 단조성 충족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를 예를 들어서 노동량이 증가하면 이 F라는 생산 함수를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감소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또 자본량이 증가하면 이 F라는 장기 생산 함수를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각 요소에 대해서 단조성 충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약간 그래프를 좀 활용할 건데 어떤 그래프를 활용할 거냐면 이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이제 요소 묶음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할 건데 어,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제 바로 등량 곡선이라는 것을 그릴 거예요. 영어로는 아이소퀀트. 근데 아이소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퀀트는 이제 퀀터티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동일한 량을 의미하는 거고, 이 등량 곡선이란 거는 이제 동일한 양을 달성하는 요소 묶음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의되고,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을 배웠던 거 기억나죠? 무차별 곡선이 뭐예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 소비량들 묶음들을 쭉 연결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요소 묶음들을 쭉 연결을 한 것이 바로 등량 곡선인데, 이 등량 곡선을 어디다 그릴 거냐면은 X축에는 노동량, 그다음에 Y축에는 자본량으로 표현된 이런 요소 묶음 평면에서 등량 곡선을 그리죠. 예를 들어서 Q0라는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이 곡선이 뭐냐면은 Q0라는 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 묶음들을 쭉 모아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점을 생각해보면 요점은 노동을 요만큼 투입하고 자본을 이만큼 투입한 거죠. 이점이나 이점. 이점은 노동을 이만큼 투입하고 자본을 요만큼 투입한 거죠. 이점이건 생산량은 Q0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요소 묶음의 조합은 바로 Q0를 달성하는 거고, Q1이라는 생산량,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생산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그 요소 묶음들은 다 Q1을 생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등량 곡선이라고 하고, 등량 곡선은 X축에는 L, 노동량, Y축에는 자본량으로 구성된 평면에다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등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해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생산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무차별 곡선도 크게 세 가지 종류 배웠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그런 무차별 곡선이 있는가 하면 직선으로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각으로 꺾인 그런 무차별 곡선인데, 마찬가지로 등량 곡선도 생산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강단조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생산함수를 고려한 거고, 생산량이 많을수록 등량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진다. 무차별 곡선 효용이 높아질수록 무차별 곡선은 위로 더 높은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 위에 그린 것처럼 더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등량 곡선은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다른 등량 곡선이 교차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른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지 않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등량 곡선도 교차하지 않고요. 서로 다른 생산량인 경우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 적용한 이론이 그 내용이 이 등량 곡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이게 효용이 아니라 생산량이고, 이거는 상품의 소비량이 아니라 요소 투입량이다라는 것만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그 효용 함수를 가지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 똑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테크니컬이 빠지면은 이제 한계 대체율이죠. 그렇죠? MRS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건 그 생산 요소에 관련된
내용은 테크니컬이 들어가서 한계 기술 대체율, 그래서 MRTS라고 붙여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등량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즉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요소의 그 투입량을 증가를 시키면 뭐 단조 때문에 강단조성 때문에 다른 요소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 대체 그 생산 요소 간의 대체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한계 대체율과 유사하게 한계 대체율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것처럼,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은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MRTS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즉 요거는 뭐냐면 D는 미세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그 자본량의 감소폭, 변화폭, 물론 당연히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0보다 크게 같거나 크게 음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거고,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점으로, 그러니까 그 요소 묶음에서 B 요소 묶음으로 변할 때는 A 요소 묶음에서는 노동이 이만큼 투입되고 자본이 이만큼 투입되는 거죠. B 요소 묶음에서는 노동이 이만큼 투입이 되고 자본이 이만큼만 투입이 되는 경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요소 묶음의 변화에 따른, 즉 A에서 B로 변할 때 노동량이 이만큼 증가한 거고 자본량이 이만큼 감소한 거죠. 그렇죠? 요 비율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직각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고 직각삼각형의 요 각도, 빗변과 밑변을 감싸는 그런 각도의 크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작아지면 아주 미세한 변화인 경우에는 이 각도가 뭐와 같냐면 이 접선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내용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러면 이 MRS의 특성을 보면은 A점에서 그 한계 기술 대체율을 보면은 가늠해 본다면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되고, B점에서의 한계 기술 대체율을 살펴본다면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되고, 따라서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점점 어때요? 점점 완만해지죠. 이 말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달리 얘기하면 MRTS가 작아진다 해서, 점점 작아진다 해서 노동량 증가에 따라서 MRTS가 점점 작아진다. 즉 체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 그 한계 대체율이 작아진 것을 체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X제 소비량이 작을 때는 X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가치가 있는 거고, X제가 상대적으로 많을 때는 X제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그 말은 뭐냐면 A점에서는 이제 지금 노동 투입량이 좀 작고 자본 투입량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그래서 노동을 하나 더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자본량이 상당한 수준인 거고, 한편 B점과 같이 이 경우에는 이제 노동량이 많고 자본량이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노동량의 가치가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위 노동을 더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작기 때문에 자본량의 감소폭이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쓴 거는 이제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는 거고, 기여하는 걸로 적었는데, A점에서 읽어보면은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여 노동량이 포기하는 자본량이 많은 거고, 노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포기하는 자본량이 적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감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량 증가에 대해서 노동량 증가함에 따라서 MITS가 한계 기술 대체가 율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MRS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한계 효용의 비율로 표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을 어떻게 뭐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펴본 건데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답부터 얘기하면 한계 기술 대체율은 각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로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단기 생산함수 이야기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이야기했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란 건 뭐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란 거는 뭐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란 노동을 한 단위 늘릴 때 증가할 때 생산량이 얼마 변하는가를 나타내 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marginal product of labor 해서 노동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분, 생산량 변화분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자본이 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자본이 한 단위 변할 때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기술 못하네요. 개술이 아니라 기술. 한계 기술 대체율은 이 두 요소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고쳐야 되겠네. 여러분들 고치세요. 기술 대체율이다. 자, 직관적 이해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노동이 한 단위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이 한 단위 더 투여되니까 당연히 생산이 늘겠죠. 근데 생산이 얼마만큼 느냐면 바로
한계 생산성만큼 늘겠죠. 그 생산량이 MPL만큼 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그 등량 곡선상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이 노동량 그 자본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량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노동 한 단위당 MRTS만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MRTS가 MRTS가 노동량 증가에 대한 자본량 감소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증가하면은 동일한 효용을 주기 위해서 자본량이 변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변해야 되냐면 MRTS만큼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1이라면 그렇죠? 따라서 자본량이 MRTS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본량 한 단위당 자본량이 한 단위 감소하면 생산량도 MPK만큼 즉 자본의 생산성만큼 감소죠. 그렇다면 총 자본을 MRT에 줄인다면은 그럼 생산 얼마만큼 줄어지게 되냐면 MRTS 곱하기 MPK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 이 자본 자본량이 전체로 자본량이 이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죠. 또 잘못됐네. 생산량. 이 페이지 오타가 두 개네요. 한 개 기술 대체율이고 자본량이 아니라 생산량.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이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노동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MPL만큼 늘었으니까 동일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량 감소를 통한 생산량 감소량이 일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MRTS는 MPL 나누기 MPK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수리적으로 보면은 요게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해서 K가 감소해야 되는 자본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자본량을 통한 생산량 감소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즉 그걸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은 생산량의 변화는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생산량의 변화인데 0이 되어야 되는데 노동량이 한 달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의 증가 부분은 이제 MPL만큼 증가하고 자본량 감소를 통해서 생산량 감소는 이만큼 감소를 하니까 DL분의 DK가 MPL-MPK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제 특수한 몇몇의 생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등량 곡선을 그려보고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기술 대체율을 우리가 구해보면 생산 함수가 이와 같이 직선 1차식으로 직선으로 된 경우를 보면은 요거를 등량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등량 곡선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x축에는 L, y축에는 K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좀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BK는 마이너스 AL 더하기 Q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B분의 A L 더하기 B분의 Q가 돼서 요게 바로 등량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등량 곡선을 나타내는 식은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y축의 절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축의 절편은 이제 k가 0인 경우죠. k가 0인 경우는 l은 a분의 q니까 이게 바로 x축 절편, 노동축인 거고, 요 두 절편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바로 그 등량 곡선이 되는 거고요. 요 각도가 이 식의 요게 기울기인데, 등량 곡선의 기울기인데 요 각도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점에서 등량 곡선은 동일한 생산량을 갖다주는 전달해주는 그러한 요소 묶음들이라고 했죠. 어떤 점에 있든지 간에 그 한계 기술 대체율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와 동일하냐면 바로 이 등량 곡선의 기울기인 b분의 a와 같다라는 거죠. 그 MRTS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좀 오타가 많네. 정리해서 다시 오타가 없는 걸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우리가 효용함수가 직선인 경우에는 완전 대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 등량 곡선도 직선인 경우에는 두 요소 간의 완전 대체가 일어난다라고, 그 완전 대체가 일어나는 비율이 바로 b분의 a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상함수가 이와 둘 중에 작은 거, 원소와 이원소 중에 작은 게 생산량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민 형태의 효용함수나 아니면은 생산함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두 요소, 두 원소가 서로 갖게 되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K는 B분의 A, L인데 바로 요 점선으로 이어진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인 거고, 이 직선상에서는 모든 점이 바로 왼쪽과 오른쪽이 두 원소가 동일하게 되는 동일하게 되는 그런 생산 요소의 조합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왼쪽에 더 크면 이제 그 생산량은 오른쪽에 형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른쪽에 크면은 생산량은 AL이 되는 거죠. 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KB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생산량은 오로지 LA에서 결정된다. 즉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런 직선이 필요한 거고, 수직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요 점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그 AL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AL이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생산량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자본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본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산량을 표현하는 이 수평선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꺾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직각으로 꺾이는 등량 곡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꺾이는 점은 바로 두 요소가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이해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MRTS가 완전 부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그 생산 요소가 요 비율로 결합되는 게 B분의 A의 비율로 결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기술 대체율은 이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뭐 이 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긋건 이렇게 접선을 그리건 뭐 이렇게 접선을 그리건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완전 무한인 경우에는 이 MRTS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효용함수를 가지고 무차별 곡선을 이야기할 때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 단지 이 내용만 다르다는 것. 소비량이 아니라 노동 투입량. X축은 Y축은 Y제 소비량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이 다르다라는 거. 외에는 뭐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효용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u는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효용함수를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곱스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약간 조금 더 이제 더 일본어에서 표현했는데 여기에 x 대신에 이제 l, y 대신에는 k 바뀐 거고 u가 아니라 생산량 효용이 아니라 이제 생산량인 q로 바뀐 거고 좀 일본어에서 여기다 이제 a, b를 이제 곱해서 붙인 거죠. 이런 콥더글라스 형태일 때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 MRTS는 뭐냐라는 거죠. 뭐 앞에서 살펴봤듯이 MRTS는 각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로 표현한다고 했으니 MPL과 MPK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되는 거죠. MPL은 요 Q를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죠. 미분했기 때문에 이 미분을 하면 나 쓰지 말고 여기다 써보면 요 생산함수 Q를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이게 바로 MPL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계수는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온다고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L 주고 지수에서 하나를 빼준다고 얘기했죠. P 뒤에는 L이 없으니까 원래 R는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요게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서로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마이너스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을 양수로 좀 바꿔주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여기도 또 오타가 있네.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알파 L분의 K인데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플란을 그래서 내가 이 PPT를 수정을 하고 다시 올게요. 네, 이제까지 발견했던 오타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왔습니다. 뭐 밑에 아래의 내용도 약간 오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다 살펴보질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앞에 이 부분도 수정했고 자본량, 생산량 뭐 이런 걸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이 5장이 끝난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깨끗한 오타 없는 그러한 버전은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요. 좀 전에 어쨌든 살펴봤던 MPL은 한계 생산은 이제 Q를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정리를 한 건데 이와 같이 되고 MPK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죠. 이제 Q를 상상함수를 K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앞에 설명했던 그 방식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MRTS는 그 MPL 나누기 MPK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딱 기준에서 나눠보면은 AB 지워지고 그다음에 알파 나누기 1 알파가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L분의 K 하고 마이너스 알파 승으로 그거 똑같죠? 그래서 L분의 K에서 마이너스 알파끼리 서로 상쇄되니까 L분의 K만 남는 거죠. 그래서 MRTS는 지금 이런 콥더글라스 형태의 MRTS는 이와 같이 얻어진다. L-알파분의 알파 곱하기 L분의 K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오타가 있네. 지금 내가 여기다 뭘 그린 거냐면은 생산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능량 곡선을 그린 거죠. 능량 곡선이고 그다음에 요 A, B, C 점은 뭐냐면 이 기울기가 일정한 달리 얘기하면은 A점에서의 그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다음에 B점에서의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다음에 C점에서의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모두 동일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데 오타가 아니네요. 동일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C점에서 A점에서의 노동량과 자본량. 즉 A점에서 노동량이 이만큼 쓰이고 자본량이 이만큼 쓰이잖아요. 근데 B점에서 노동량이 이만큼 쓰이고 자본량이 이만큼 쓰이잖아요. 근데 C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량이 이만큼 쓰이고 이렇게 쓰이는데 그 노동량과 자본 A점이건 B점이건 C점이건 노동량과 자본량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죠. L분의 K로. 똑같기 때문에 A점에서 이게 서로 있으니까 A점이건 B점이건 C점이건 L분의 K가 똑같기 때문에 MRTS가 서로 이 점에서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각 점에서는 A, B, C 점에서는 MRTS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생산 요소의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생산함수, 전기 생산함수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규모에 대한 수익, returns to scale이라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요 장기 생산수 등장하는 거예요.
단기 생산함수,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단기 비용함수, 장기 비용함수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생산함수에서만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가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에요. 알겠죠?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개념은 장기 생산함수일 때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모에 대한 수익은 무엇을 캡처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개념을 캡처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관심 4에 나왔는데, 생산 요소를 더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생산 요소를 아주 똑같은 비율로 더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를 할까?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밑줄로 그었는데 두 생산 요소를 모두 증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증가시키는 거냐면 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같은 비율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원래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양이 노동이 2단위고 그다음에 자본이 4단위가 투입됐어요. 그럼 두 생산 요소를 똑같이 두 배를 늘린다라는 건 뭐냐면 노동량이 4개가 되고 자본량이 8개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 3배를 늘리겠다? 그러면 6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같은 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율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1.5배 늘린다? 그러면은 L은 3이 되고 K는 6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일한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율로 늘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일단 현재 노동을 2단위 투입하고 그다음에 자본을 4단위 투입했을 때 지금 10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생산 요소를 똑같이 2배를 늘려. 2배를 늘리면 이제 노동을 4개 투입하고 자본을 8개 투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생산량이 40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량 변화와 노동 투입 비율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즉 생산량을 2배 늘렸는데 생산 요소를 2배 늘렸는데 지금 생산량은 몇 배 늘은 거예요? 생산량은 4배 늘었죠? 즉 요소 투입에 비해서 생산량이 더 크게 늘은 거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체증. 만약에 생산 요소가 2배 늘었는데 생산량은 1.5배만 늘었어. 이런 경우에는 규모 수익 체감 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생산 요소 2배 늘었는데 생산량도 2배 똑같이 2배 늘었어. 이런 경우에는 규모 수익이라는 용어로 이런 개념으로 표현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두 생산 요소가 같은 해야 돼. 한 생산 요소 넣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생산 요소는 그대로 있고 한 생산 요소가 늘을 때는 생산량이 얼마를 알려주는 거는 한계 생산성의 개념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은 뭐예요? 노동만 늘은 거야. 자본량은 변화 없이 노동만 한 단위 늘 때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알려주는 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고요. 자본량은 변하고 고정된 채로 보고. 근데 여기서 규모에 대한 수익은 뭐냐면 노동과 자본이 똑같이 똑같이 둘 다 움직여야 돼. 둘 다 변해야 돼. 근데 얼마만큼 변하냐면은 동일한 비율로 변할 때예요. 두 개가. 그럴 때 생산량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의 개념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많이 변하면 체증, 덜 변하면 체감, 같은 비율로 변하면 불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호로 이제 표현하면 QN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 요소가 N배가 될 때 증가 생산량이라고 표현하면 이걸 생산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스몰 n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이것도 오타네요. 또 바꿀게요. 아니면 뭐 이걸 다 n으로 라지 n으로 바뀌든지 상관없고. 요게 그 L과 K의 조합이 지금 현재 동시에 n배가 될 때 발생되는 생산량인데, 그거는 이제 원래 L과 K가 들어갈 때 원래 생산량의 n배보다 많이 생산된, 즉 이게 생산 요소가 2배 될 때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변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규모 수익 체증, 영어로는 IR,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IRS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뭐 이 경우에는 규모 체감, 그런 경우에는 DRS, CRS 뭐 이런 식으로 CRS를 생각하는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산 함수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게 되면 CRS 생산 함수라는 용어를 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생산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화가 동일한 비율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규모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비용 함수인데, 지금까지 이제 생산 함수를 가지고 다 이야기한 거죠.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장기 생산 함수를 이야기했고,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단기 생산 함수 가지고 많은 이야기죠. 우리가 생산 요소가 고려가 되면 장단기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노동만 변할 때는 단기, 자본량까지 변할 때는 장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장기 생산 함수 이야기 등량 곡선을 원래 3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2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량 곡선 같은 것을 고려를 한다는 거고, 곡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기술 대체율,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로 표현된다. 비용 함수의 개관을 하면 이제 그 생산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비자 이론 이야기할 때 효용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쓴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그거가 연결이 되는, 뭐 이래서 대응이 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즉 여기서는 이제 그 지출 함수랑 소비자의 이론에서 지출 함수라는 것은 뭐냐, 물건을 구입하는데 소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지출 함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비용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뭐를 위한 비용이냐면 바로 생산을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생산하는데 왜 돈이 드냐면
요소를 투입을 해야 되니까 드는 거죠. 그럼 요소를 투입하려면 요소 시장에서 구매를 해와야 돼. 그래서 요 생산 요소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비용, 그 지출액이 바로 비용인데, 그럼 뭐와 뭐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냐면 특정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생산 요소 구입 비용이죠. 지출국소와랑은 조금 그 지출수는 어떤 특정한 효용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게 쓰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함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비용 극소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어떤 것을 위한 비용 극소화냐면 특정한 타겟이 되는 생산량에 대한 비용 극소화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후보는 무수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 한 대 만드는데 5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트북 한 개라는 건 이제 노트북이라는 특정한 퀄리티를 가진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 사이즈 뭐 500기가, 요즘 뭐 테라죠. 뭐 2테라, 뭐 그다음에 램 뭐 16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정한 노트북을 한 대 만드는데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5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뭐 심하게 생각하면 뭐 100명을 고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200명을 고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혼자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것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생산량과 가장 적은 비용과의 관계가 바로 비용 함수의 관계고, 어, 그러면 이제 적게 드는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는 뭐냐면은 바로 적게 비용을 만들어주는 생산 요소 구매량이 얼마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얼마만큼 수요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산 비용을 이제 써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앞부분, 요게 뭐냐면, W가 뭐냐면 시간당 임금 또는 뭐 한 사람당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R은 뭐냐면 이자율이죠. 그래서 L은 노동 투입량이니까 이 L만큼 투입하는데 한 L에 대한 임금이 W라고 하면 W 곱하기 L이 뭐가 되냐면 그 노동 구매 비용이 되겠죠. 곱하기 L은 노동 구매 비용이 되고, 그다음에 R 곱하기 K는 뭐가 되냐면은 자본 구매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두 가지를 구입한다면, 노동과 자본을 구입한다면 이 노동 구매 비용과 자본 구매 비용의 합이 바로 생산 비용이죠. 근데 기업의 관심은 뭐냐면 이 생산 비용을 가장 낮게만 최소라고 수와 또는 최소와 똑같은 이야기고, 가장 적게 만드는데 그러면 요거를 가장 적게 만들도록 L과 노동량과 자본량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W랑 L은 모두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결정돼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음, 그 가격 수용자의 형태죠. 노동량과 그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은 외부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이 뭐냐면 비용을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생산량 Q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산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비용 함수라는 것은 특정 생산량과 그 생산량에 필요한 생산 요소량
조합이죠. 노동량과 자본량과 양에 의한 최소 구매 비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그 비용 함수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자본이 있으니까 노동만 필요한 경우 단기, 네, 노동과 자본이 모두 필요한 경우 단기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다음에는 이제 단기 비용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밖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혹시 지금 소리 들리나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나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영상에서 발견된 오타들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새로운 버전, 그 수정된 버전을 올렸습니다. 뭐 또 이후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최대한 많이 반영을 바꿔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뭐 현재까지 많은 지금 계속 어떤 나 뭐 다음에 배울 그 비용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지루는 해요. 네.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미시경제를 더 공부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약간 좀 참아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뭐 어떤 질문에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비공개로 들어간 거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 과제 제출 확인이 안 됐다, 수신 확인이 안 됐다. 아직 그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상황이죠. 받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과제 2 답과 풀이는 간단한 풀이는 오늘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네,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수고 퇴장하셔도 됩니다.